가장 깊은 밤, 역사의 뜨거운 고동 소리를 기록하는 히스토밤입니다. 여러분, 만약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비극이 단 한 사람의 광기와 주변의 방관에서 시작되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80년 전 세계를 불바다로 몰아넣었던 세계 2차 대전의 참혹한 서막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난공불락이라 믿었던 요새가 종이장처럼 찢겨나가고 수십만 명의 목숨이 바다 앞에서 위태로웠던 그 절박한 순간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도 피어난 기적 같은 인간의 기록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에 앞서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히스토밤이 더 깊고 생생한 역사의 진실을 발굴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1940년 그 차가웠던 유럽의 새벽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제1장 괴물의 야망과 거대한 장벽. 1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비참하게 몰락했던 독일. 하지만 그 잿더미 속에서 인류사 최악의 괴물 아돌프 히틀러가 탄생했습니다. 그는 독일 국민의 굶주림과 분노를 연료 삼아 광기의 권력을 손에 넣었습니다. 히틀러는 베르사유 조약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며 재무장을 선포했고 유럽은 다시 전쟁의 그림자에 잠겼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국경을 따라 수천억 원을 들여 건설한 현대판 성벽, 마지노선이 있었기 때문이죠. 지하 수십 미터의 기차역과 병원까지 갖춘 이 철공 요새는 그 누구도 넘을 수 없는 영원한 방패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몰랐습니다. 그들이 요새 안에서 안주하고 있을 때 독일은 이미 그 장벽을 무용지물로 만들 새로운 파괴의 전술을 완성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제2장 나찔 작전과 전격전, 마지노선을 비웃은 강철의 폭풍. 1940년 5월 유럽의 하늘은 폭풍 전야의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프랑스 수뇌부는 자신들이 구축한 마지노선이라는 거대한 성벽 뒤에서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요새는 단순한 벽이 아니었습니다. 지하에는 거대한 철도가 다녔고 수천 명의 병사가 몇 달을 먹고 살 수 있는 자급자족형 요새이자 당시 기술력의 정점이 집약된 방어체계였습니다. 독일군이 이 벽을 뚫으려면 수백만 명의 희생을 치러야 할 것이다. 이것이 프랑스의 오만이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천재 전략가 에리히 폰 만슈타인은 지도를 펼쳐놓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바로 벨기에와 프랑스 사이에 놓인 거친 수풀과 좁은 길의 연속, 아르덴 숲이었습니다. 프랑스군은 전차는커녕 소달구지도 지나가기 힘든 험로라며 이곳을 비워두었습니다. 하지만 독일군에게 이곳은 지옥이 아니라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독일은 인류사 최초로 전격전이라는 전술을 세상에 선보입니다. 전격전의 핵심은 분산된 화력이 아니라 모든 화력을 한 점에 집중시켜 적의 방어선을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1940년 5월 10일 새벽, 아르덴 숲의 고요는 독일 제7기갑 사단장 에르빈 롬멜의 명령과 함께 깨졌습니다. 독일의 3호 전차와 4호 전차들은 수만 대의 보급 차량과 함께 숲을 헤치며 질주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지옥의 사자라 불리는 슈투카 폭격기가 급강하를 시작했습니다. 슈투카의 바퀴에 장착된 제리코의 나팔은 하강시 공기를 가르며 찢어지는 비명을 내뱉었고 이 소리는 지상의 프랑스군에게 너희는 곧 죽을 것이다라는 심리적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하늘에서 정밀 폭격이 통신소를 파괴하면 지상에서는 무전기로 무장한 전차들이 프랑스군의 후방으로 침투했습니다. 당시 프랑스군 장교들은 전화선이 끊기자 오토바이 전령을 보내 명령을 전달하려 했지만 독일군의 전차는 전령보다 빨랐습니다. 롬멜의 기갑 부대는 하루에 수십 킬로미터를 진격하며 적군과 아군 사령부 모두를 당황시켰습니다. 프랑스 병사들은 등 뒤에서 나타난 독일 전차의 포신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총 한 번 제대로 쏴보지 못하고 무너지는 최첨단 요새와 공포에 질린 병사들의 눈망울. 1차 대전의 참호전 패러다임을 단 며칠 만에 박살낸 이 전격전의 위력은 인류 전쟁사에 기록된 가장 소름 돋는 속도의 학살이었습니다. 제3장 딘케르크의 기적과 홀로코스트의 비극, 빛과 어둠의 교차. 나찔 작전의 칼날은 연합군 40만 명을 북부 해안의 작은 포구, 딘케르크로 몰아넣었습니다. 퇴로가 끊긴 연합군 병사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포로가 되거나 바다에 빠져 죽는 것뿐이었습니다. 해변에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병사들의 머리 위로 독일 공군의 무차별적인 기관총 쏘사가 쏟아졌습니다. 모래사장은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고 부상병들의 비명은 파도 소리에 묻혔습니다. 이때 영국 전역에서 기적 같은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윈스턴 처칠 총리의 호소에 영국의 평범한 시민들이 응답한 것입니다. 우리 아들들을 데려오자.
런던의 낡은 요트 주인, 템스강의 어부, 주말에 배를 타던 은퇴한 노인들이 800척이 넘는 민간 선박을 이끌고 거친 바다로 나섰습니다. 독일 공군의 폭탄이 바다를 뒤엎고 전투기들이 수면 위를 긁어대는 지옥 속에서도 이 작은 배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큰 배가 접근하지 못하는 얕은 해안까지 들어가 병사들을 한 명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9일간의 사투 끝에 33만 8천 명이라는 기적적인 숫자가 생환했습니다. 이것은 승리가 아니라 살아남은 자들의 위대한 기록이었습니다. 히틀러의 야욕은 중부 유럽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독일은 영국으로 가는 보급로를 차단하고 철광석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북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1940년 4월 독일군은 배저위붕 작전을 개시하며 노르웨이와 덴마크를 기습 침공했습니다. 1940년 4월 9일 새벽 북유럽의 평화는 독일군이 기획한 인류사 최초의 육해공 합동 입체 작전인 배저위붕 작전에 의해 무참히 깨졌습니다. 독일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영국 해군의 봉쇄를 뚫고 독일 철강 생산의 50%를 차지하는 스웨덴산 철광석의 수송로인 노르웨이의 나르피크 항구를 손에 넣는 것이었죠. 독일군은 상상을 초월하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구식 전함과 순양함에 병력을 가득 태운 채 노르웨이 해안의 좁고 험준한 피오르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특히 오슬로 피오르로 진입하던 독일의 최신의 중순양함 블리어호가 노르웨이군의 낡은 해안포와 어뢰에 맞아 거대한 불꽃을 일으키며 침몰하는 장면은 전쟁의 참혹함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하지만 독일 공군 루프트바페의 강하엽 병공수부대가 세계 최초로 비행장에 투입되면서 전세는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노르웨이군은 용맹하게 저항했으나 하늘에서 쏟아지는 낙하산 부대와 해안에서 상륙하는 전차 부대의 협공을 버텨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결국 노르웨이는 굴욕적인 항복을 선언했고 국왕은 눈 덮인 산맥을 넘어 영국으로 망명해야 했습니다. 이로써 히틀러는 북해를 장악하며 영국을 압박할 거대한 북쪽의 요새를 완성했습니다. 유럽이 얼어붙은 눈 속에서 신음할 때 전쟁의 불길은 이제 지옥 같은 열기의 북아프리카 사막으로 번졌습니다. 1941년 초 이탈리아군이 영국군에게 괴멸 위기에 처하자 히틀러는 자신의 가장 날카로운 칼 에르빈 롬멜 중장과 아프리카 군단을 급파합니다. 롬멜은 이곳에서 전쟁의 상식을 뒤엎는 전술을 선보였습니다. 그는 보급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역이용했습니다. 전차 부대 뒤에 트럭을 배치하고 먼지떨이를 매달아 엄청난 대규모 부대가 기동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기만 전술을 펼쳤습니다. 지평선 너머 거대한 먼지 구름을 본 영국군은 겁에 질려 후퇴했고 롬멜은 그 빈틈을 놓치지 않고 전차를 몰아붙였습니다. 가장 경악스러운 전술은 88 대공포의 재발견이었습니다. 본래 하늘의 비행기를 잡기 위해 만들어진 이 포를 롬멜은 지상으로 내려 영국군의 두꺼운 마틸다 전차를 향해 직사로 사격했습니다. 무적이라 불리던 영국의 전차들은 88 포탄 한 방에 고철 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낮에는 섭씨 50도까지 치솟는 뜨거운 장갑차 안에서 땀을 비오듯 흘리고 밤에는 영하의 추위 속에서 전차 궤도 옆에 몸을 뉘어 잠을 청하던 병사들의 고통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래 폭풍이 불면 눈조차 뜰 수 없는 그곳에서 롬멜은 적군에게조차 사막의 여우 WSTENFUCHS라 불리며 경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전술의 이면에는 한 방울의 물을 얻기 위해 동료의 피를 보아야 했던 병사들의 처절한 비극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독일군이 점령한 유럽의 대륙 내부에서는 인류사에서 가장 어둡고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나치의 인종 청소 작전 홀로코스트입니다. 나치는 열등한 인종을 제거한다는 명분 아래 거대한 학살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잠시 숨을 고르고 상상해 보십시오.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좁은 기차칸에 짐짝처럼 실려 수주위를 달린 끝에 도착한 곳.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린 것은 따뜻한 샤워실이 아닌 치명적인 가스가 뿜어져 나오는 지옥의 방이었습니다. 부모는 아이의 눈을 가리며 마지막 자장가를 불렀고 아이는 엄마의 손을 꼭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학살 부대인 아인자츠 그룹에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신들이 직접 판 구덩이 앞에 세워 무차별 사격을 가했습니다. 죽음조차 효율적으로 관리하려 했던 나치의 잔혹함 앞에 인류의 양심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딘케르크의 해변에서 피어난 인간의 기적과 수용소 가스실에서 벌어진 악마적 광기. 이 양면성이야말로 세계 2차 대전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고통스럽고도 뼈아픈 역사의 자국입니다. 우리는 이 안타까운 비극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광기가 세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제4장 부서진 평화가 주는 조언. 프랑스의 몰락과 딘케르크의 기적은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단단한 요새 마지노선을 쌓아도 변화하는 시대를 읽지 못하고 방심한다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서로를 돕기 위해 바다를 건넌 평범한 사람들의 용기가 결국 거대한 비극을 이겨낼 씨앗이 되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히스토밤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무대를 옮겨 잠자는 사자 미국의 코터를 건드린 일본의 기습, 태평양 전쟁과 진주만 습격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대륙의 전쟁을 넘어 전 세계를 화염에 휩싸이게 한 그 운명의 날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통해 매일 밤 역사의 지혜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깊은 역사를 발굴하는 힘이 됩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 지금까지 히스토밤이었습니다.